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뒷부분에 중요한 게 있어서 앞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전월 대비 상승폭이 제로가 나왔어요. 0.3% 정도 증가했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제로가 나오고 전년 대비는 8.7 예상했는데 8.5. 근원 물가도 사실은 전월 정도 나왔을 거로 봤거든요. 6.1% 예상했는데 5.9, 전월 대비는 0.5 예상했는데 0.3.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고, 뭐 예상보다 좀 낮추는데 뭐가 도움을 줬나 봤더니 에너지가 전월 대비 4.6% 떨어졌고, 뭐 휘발유 7.7%, 그다음에 뭐 중고차가 0.4, 의류 가격이 0.1% 이렇게 이제 각각 떨어졌고요. 올린 거는 이제 식품, 신차,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이제 한마디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져서 이제 물가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말 바꾸면 유가 올라가면 이건 다 말짱 도루묵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만큼 국제유가, 휘발유 가격 이런 동향이 중요하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가 지표 나온 이후에 주요 지표들 반응을 봤더니 이제 달러 인덱스 떨어졌습니다. 51선 이하로 드디어 내려가는 올 연초에 그 밑에 있긴 했는데 51선이 지지선이 되곤 했었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갔고 내려간 김에 이제 더 쭉 내려가서 아예 한 그 100 이하까지 내려가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1.5% 정도 빠졌습니다. 2년물 금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0.75 올릴 것이다라는 확률이 70% 정도 됐고 0.5 확률이 30% 정도 됐는데 오늘은 55대 45 정도 비율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는 이제 6대 4 비율이었다가 이게 조금 더 조정이 됐는데 이게 아직 다음 달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모르는 거라서 이제 조금 신중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조금 덜해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주요 뭐 당국자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사람들의 어떤 코멘트를 좀 종합해 보니까 찰스 에반스는 수치는 좋다. 그런데 아직 높다, 물가가.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는 계속 올려야 돼. 그래서 연말에 이제 내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올리는데 잘 보면 내년도 금리 인상은 한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다라는 식의 뉘앙스도 보이죠.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는 내년도 초까지 금리 인하로 돌입한다? 이거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내년까지 4% 중반까지 올려야 된다. 이 사람이 최근에 발언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나온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까지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당국자들은 대체로 뭐 물가는 안정된 건 좋지만 그렇다고 이제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걸 중단할 때는 아니야.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물가 잡으라고 하는 일인데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라든가 금융기관들 반응은 블랙록은 임금이 아직 높다. 그래서 9월에 0.75 올릴 거라고 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뉴욕 멜론 은행이라는 곳에서는 긍정적인 반응, 이거는 오바다. 지금 오늘 증시 상승은 오바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요. 아시아 분석가들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거야. 그러니까 대체로 분석가들이라든가 이제 당국자들은 이걸로 마음 놓았다. 이게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그냥 하루짜리. 예, 그 이후에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거지. 오늘 뭐 미국 CPI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뭐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착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인데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은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만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의미 둬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매수였고 문제는 이제 선물을 많이 사면서 금융투자 매수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이제 매수 주포가 금융투자가 되면 저거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 매도해서 하루 바뀐 건 다행.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가 주도한 거라서 이후에 이제 좀 흐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도 삼성전자 오늘 1200억 팔았거든요. 오늘도.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매수 1위가 다시 LG에너지 솔루션. 결과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자는 엇방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소관계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45만 원의 저항인데 그 선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하고 엇갈린다. 근데 이제 내심 이제 저항으로 되고 삼성전자 쪽에서 좀 올라가 주면 시장이 더 좋을 텐데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꾸역꾸역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이런 거 매수를 했고, 다음에 카카오,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쪽 게임주, 뭐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걸 이제 매수를 했는데, 게임주가 좀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게임주가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물가가 좀 정점이면 긴축도 완화되겠다라고 하면 좀 성장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 엔터 쪽 이런 쪽에 좀 매수가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도 바이오, 게임 이런 것들, 뭐 이런 종목들의 매수, 엔터도 역시 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원익 IPS 하나 정도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양시장에서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만기를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만기 지나서 금요일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변수가 없는 날이니까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10.4. 이거보다 만약에 낮게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9%대 찍어버리면 시장이 상당히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주가는 올라왔지만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0월선에서는 바닥을 잡은 듯도 한데 본격적으로 돌아섰다? 이거를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꾸역꾸역 올라가죠. 하이닉스는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는 안 샀어요. 그래서 만기까지 넘겼으니 이제 좀 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게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서 기존에는 특정 업종, 테마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였다면, 그러니까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이 부각되는데 좀 눌려있던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쑥쑥 올라가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잘 나왔다, 근데 주가는 못 갔다, 이런 종목군들 쭉 리스트 뽑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제법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류의 기업들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뭐 게임주, 뭐 LG전자 이런 LG그룹주 중에 일부,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는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어제 빠진 거 많이 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류의 기업들이 이제 오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시장이 제법 61선 위로 되게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연속 올라가고 하루 쉬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틀 연속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61선은 3개월 추세잖아요. 한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 지배했던 거래를, 이슈를 뚫고 나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동안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컸는데 이게 해소가 된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는 근데 아직 몰라요. 이게 명백하게 지지선으로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건드렸다가도 빠르게 회복돼서 다시 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와야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테스트까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 동안 지배했던 우려를 조금씩 이게 걱정을 덜하게 시작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월봉인데, 월봉은 지금 8월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음 달, 그 다음 달 연달아서 양봉이 2개가 나와버리면 그걸로 그 전 저점을 안 깨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락 후 양봉 2개는 사실상 매물의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제가 카페에 쭉 풀스토리는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뭐 요때라든가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폭락 나고 양봉 2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음봉 또 나왔지만 그 전에 저점을 절대 안 깼거든요. 그리고 양봉을 하고 그대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2004년도 막 3년도 요때도 하락했다가 양봉 2개 나오고 그걸로 그냥 하락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됐거든요. 뭐 제가 이건 나중에 카페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큰 폭락 이후에 바닥에서 나온 양봉 2개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 깨진다면, 이런 관점을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되게 독특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래서 8월 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지, 61선이 지선으로 바뀌느냐, 양봉이 유지가 되느냐, 이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카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카페는 뭡니까 저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거기 들어오실 수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저희가 기업 분석, 종목 분석 올려놓고 있는데, 그거는 추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다양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회사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회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 회사 딱 봤을 때 이 회사 뭐 하는 회사구나라고 딱
이제 바로 알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 와서 봐주시고 또 직접도 좀 올려주시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